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뉴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고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새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북한어과 재학 중인 21살 양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북한어과 재학 중인 23살 현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학생 통일북한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29살 김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지금 한국해양대학교 재학 중인 이혜수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을 꿈꾸는 탈북 청년 장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 8년차에 드는 24살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 이야기 한마당 주제는 여름휴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여름철이면 전국이 휴가로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는 여름휴가가 있는지, 여름휴가가 있다면 북한 국민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의 휴가는 어떤가요? 북한에서 휴가라고는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경우 산전사라고 이렇게 휴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전이랑 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딱히 휴가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면 아기 낳기 전후 그때만 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단으로 결근? 네. 무단으로 이렇게 회사를 가지 않는 그런 방법도 또 있죠. 만약에 무단으로 회사를 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의 제재는 가해지지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몸이 힘든 날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루 정도는 네, 안 가도 되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쉬어도 네. 그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으면 남자분들은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고향에 있을 때도 휴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었는데요. 그리고 그냥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휴가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이 또 여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가족이랑 다 같이 계곡으로 갔다 왔거든요. 가서 뭐 맛있는 고기도 먹고 뭐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북한에서 왜 휴가가 없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람 이동하는 데도 좀 제한을 두고,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래도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측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김정일 탄생일 2월 16일 그때랑 김일성 탄생일 4월 15일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일하는 사람들도 쉬고, 그리고 또 군인들도 그날만은 그냥 빨간 날처럼 쉬고, 또 나라에서도 사탕봉지 같은 것들을 애들한테 막 주면서 그때가 그나마 쉬는 개념이 있었던 거지 휴가를 모르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계곡 근처나 네. 바닷가 근처면은 네. 그래도 아. 놀지 않나요? 안 놀? 그러면은 그냥 뭐 평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학교 시간에 아니면 저녁 시간에 같이 노는 경우는 있어도 가족이 다 함께 뭐 4박 5일 뭐 강원도로 떠난다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여행 좀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고 또 그걸 다시 일상생활에 적용도 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거조차 없다는 게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보면은 좀 되게 황당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휴가가 없는 사회면 참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뭔가 휴가 다녀오셨죠? 네, 올해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 왜 휴가를 갈 수 없냐, 일단 교통편이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서울 부산 가는데 뭐 개인 차로 한 5시간 뭐 걸리면 간다 하지만 거기서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뭐 거의 일주일씩 걸리고, 그리고 그것도 개인 차를 소유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다야 뭐 이렇게 좀 되게 낙후된 그 열차밖에 없는데 그 열차도 이렇게 통행증을 받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들은 그냥 노동자 신분으로 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미공급이 시작된 뒤부터는 전기 공급 이런 게 안 되니까 공장들도 많이 멈췄고요. 그래서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또 무단으로 이렇게 결근할 시에 원래 그게 또 뭐 조선노동당원이냐 아니냐 비당원이냐에 따라서 좀 이게 제재가 좀 많이 다르게 가해지긴 하는데, 그것도 미공급이 시작되고 전기 끊기고 공장이 다 서고 막 기계들이 녹슬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그 공장 입장에서도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딱히 뭐 여름철에 여기선 7, 8월에 휴가철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거기서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뭐 밥 한 끼 제대로 돼지고기에다 뭐 그런 거 먹는 게 그게 아마도 그냥 휴가였던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여름 휴가와는 북한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휴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은 계곡이나 산, 바다 등 전국 각지를 여행하거나 혹은 큰맘 먹고 해외 뭐 가까운 데면 일본이나 중국 이런 관광지를 여행하기 때문에 휴가철만 되면 그 해외 유명 관광지마다 돌아보면 남한 국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로 예, 우리나라는 그 휴가 제도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조만간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단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서 휴가는 가족들이랑 가는 것도 휴가가 될 수 있겠지만 친구들이나 동아리 MT 같은 걸로도 대학생들은 많이 가거든요. 휴가를 뭐 계곡으로 간다거나 뭐 산으로 간다거나 펜션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서 고기 구워 먹고 술도 먹고 그리고 얘기하고 오면 그때부터 문제죠. 이제 복귀를 하면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거나 대학생들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잖아요. 또 공부하려고 앉으면 휴가 갔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못 놀겠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휴가를 되게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 측에서는 휴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북한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요? 네, 휴가 없는, 놀 수 없는 곳.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약간 다람쥐 쳇바퀴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북한에 가지 말아야겠다. 갈 수 없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더라도 절대로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얼마 전에 연휴 때 제가 산소에 강원도에 이제 갔는데 차가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때 휴가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강원도 뭐 바다나 계곡 가는 차량 때문에 너무 막히는 거예요, 교통편이.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북한에서는 좀 이렇게 휴가
가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제 기차나 그런 거 이용할 때도 통행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예, 남한은 이렇게 휴가철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차도 밀리고 교통도 복잡하고 그런데 예, 어디 가고 싶어도 힘든 그런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게 좀 네, 아까 막 얘기 들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남한 국민들에게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뭐 백두산, 금강산 이렇게 유명한 산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유망할 그런 관광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게 북한에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명산들도 많고. 근데 저는 제가 살 때는 되게 힘든 시기라서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산책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주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북한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식량난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평양 그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알은 건데 그 원래 백두산의 반을 김일성이 이렇게 중국에 넘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좀 역사적인 의미로라도 아마도 학생들한테 백두산을 가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저도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예, 뜨거워서 다 돼가지고. 네, 그럼 추천하는 휴가지 있으세요? 저도 만약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백두산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백두산 어떻길래 백두산을?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게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렇게 백두산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라서 저도 모르게 고향이라서 그런지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조선중앙 TV를 보면은 저희 남한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편집된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뭐 해수욕장 계곡, 뭐 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고 이제 휴가를 즐기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연출인 건가요? 아니면 글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대부분 그냥 고위급 간부들 말 그대로 엘리트 1%만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 평양 근처에만 이렇게 딱 제한돼가지고 한정돼가지고 그쪽에서 즐길 수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시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이 국민들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 운동 중에서는 승마가 짱이다 그래가지고 그 승마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승마하는 인구가 되게 적잖아요. 그것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스포츠인데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약간 일반 그냥 국민들이랑은 좀 거리가 먼 주민들이랑 거리가 먼 그냥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허리 건강을 위해서 네. 그 승마장 한 개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승마장을 이제 그 전 국민들이 같이 승마를 여가 운동으로 즐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승마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근데 뭐 당연히 이용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용할 뭐 여유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선전용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다 뭐 굳건하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연출된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또 진짜 고위급 엘리트들은 실제로 뭐 놀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네,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대신 일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었었는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름 휴가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처해 있는 문화적, 제도적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통일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앞마당 제1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